부모님 장례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바로 봉안당이죠. 1단부터 8단까지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니까 다들 당황해 하세요. 어떤 자리를 골라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최근 장례 도와드린 한 아드님도 최강 좋은 로열단을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 눈에 명당이면 남들 눈에도 명당이라고요.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비싸더라도 무조건 눈높이 단으로 가야 할까요? 자식된 도리에 너무 싼 곳은 불효같고 죄송한 마음 당연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최고 자리에 모신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효도일 수 있죠. 하지만 봉안당에는 가격 말고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솔직히 눈높이 단이랑 맨 아래 일단 가격 말고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안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세 배나 차이가 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봉안당 선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근산군에 위치한 대전 근교 사설봉안당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사설봉안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안당이란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안치하는 추모시설입니다. 크게 공설과 사설로 나뉘는데요. 오늘 방문한 곳은 사설봉안당으로 공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사설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사설 시설의 특성상 도심이 아닌 근교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추모 시설이 그렇듯 접근성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적용이 상당히 잘 가꿔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설 봉안당은 유족분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시설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경이나 시설 환경에 특히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외관부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안치 공간, 즉 호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자리는 실제로 고인이 안치된 장소이고, 비어있는 자리는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보시면 창가 위치를 중심으로 먼저 채워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채광이 좋고 탁 트인 느낌 때문에 창가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인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일부 자리에 예약이라고 표시된 곳이 보이실 텐데요. 사설봉안당은 고인 모실 공간을 미리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 안치하면 영구적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후에도 관리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도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안치 공간은 고인의 유골을 담는 유골함을 모시고 사진이나 유품, 소품 등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사설 봉안당의 큰 특징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생화, 수분기가 있는 것들은 반입이 불가하며 그 외 사진이나 유품, 장식 소품 등은 자유롭게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안치 공간은 보시면 크게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나뉩니다. 부부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어서 부부단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미리 안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단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소위 눈높이 단입니다. 성인이 바라볼 때 시선과 딱 맞는 눈높이 단으로 고인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드릴 수가 있어 가장 인기가 높고 분양가도 그만큼 높게 책정이 됩니다. 반면 아랫단 쪽은 인사를 드리거나 유골함을 살펴볼 때 몸을 굽혀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랫단인 경우에는 방금 위치에서는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전체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쪽 단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추모용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헌화 인사를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치하는 곳에서는 맨 윗단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한 발자국 더 물러서서 보게 되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높이 단 위치에서 섰을 때 각자 모이는 시선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랫단부터 촬영을 했으며,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맨 아랫단은 유골함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서 보시게 되면 고인분께 전체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윗단입니다. 올라갈수록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맨 윗단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는 관계로 한 발자국 더 물러서면 전체적인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간 자체의 크기나 내부 조건은 모든 단위 동일하며 차이는 오로지 추모하는 분의 편의성과 심리적인 의미 부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층별로도 금액이 다르며 높은 층일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VIP실도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VIP실은 보통 건물의 상부층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실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고인을 안치하는 공간 자체가 일반실에 비해서 넓고 천장이 높아 전반적으로 더욱 여유롭고 품격 있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일반실은 복도에 호실이 개방이 되어 있어 방문하는 누구나 시야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반면 VIP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라이빗한 환경이 형성이 되고 고인과 조용히 교류하는 시간을 외부 방해 없이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브랜드나 고급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고인을 모시는 공간에도 그 이상의 품격과 배려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보존 환경 자체는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시설은 사설 봉안당 중에도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전국의 모든 추모 시설이 오늘 보여드린 수준을 표준으로 하진 않으며 시설마다 규모와 환경,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설 봉안당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곳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봉안시설 중 왜 굳이 사설봉안당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고민하셨던 안치단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고인 모셨을 때 단의 높이 위치에 따라서 좀 네. 어떤 느낌인지.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눈높이에서 보기가 보는 제일 게 좋지. 뭐 조상 거기 네. 이렇게 들려면 좀 네. 그런데 이렇게 네. 보거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옛날에 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시면 네. 조금 위에 놓고 이렇게 순서대 우리는 좀 왜 옛날부터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버지보다 먼저 올라가면 안 되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라인을 쭉 한다면은 그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아무래도 더 더 그렇죠. 이왕이면 여기 눈높이. 여기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가격 대비도 예. 더 비싸.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설인데 네. 공솔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찾아보면은. 근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고 못 가, 네, 그렇죠. 정해주는 네. 대로. 우리는 여기 관리도 잘 되고 예, 진짜 깨끗하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런 데 가면 가기 싫어요. 조금 무섭고 막 을씨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붙어 있는다고 해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놔서 예. 나오면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여기 오면 애들하고도 피크닉 온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계속 우리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뭐 동생들 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근데 네. 사람들이 예.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쓰려고 안 한대요. 아, 예, 맞아요. 또 그런 건 이게 있어요. 벌써 부부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도 했는데 우리가 비싸도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 깨끗하고 조금 좋은데 한적하고 조금 영면을 취하기 응. 좋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사설 봉안당을 선택하신 가족분들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공설 봉안당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그보다는 여유롭고 쾌적한 시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셨고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단의 위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실 아랫단 1에서 2단에 모신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사설 봉안당에는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공설봉안당의 아랫단 위치를 이용 중인 추모객 한 분을 모실 수 있었는데요. 공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의 위치나 시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연이도 맨 아래에 있는데 애들 거기다 놓고 케이크 사다 놓고 앉아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냥 뭐 마음대로 어떻게 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는 데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네. 보면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도 와서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케이크 사다 놓고 활용하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요. 하긴 나름인 것 같아요. 또, 여기 계신다는 예. 것 자체가 감사하죠. 아랫단에 모신 가족분의 인터뷰도 확인해 본 결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경우가 더 컸습니다. 이어서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추모시설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예산 규모와 행정 방침에 따라 시설의 수준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공설이라도 어떤 지역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설봉안당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설처럼 인테리어나 미관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고인을 안치할 수 있는 수용 중심의 설계가 우선시됩니다. 이는 공공시설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며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설봉안당에서는 원하는 단을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설봉안당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안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눈높이 단, 창가 자리 등 선호하는 위치를 직접 고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설봉안당은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설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안치 공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물품도 규정된 항목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아 사설처럼 사진이나 소품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꾸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과 달리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설은 생전에 미리 공간을 예약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반면 공설은 사망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화장이 진행을 하고 이후 발급받은 화장 증명서와 함께 고인의 주소지와 또는 가족의 주소지 등 요건을 갖춰 접수해야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접수 자체가 실제 사망 이후에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안치 기간입니다. 사설이 영구 안치 개념인 것과 달리 공설은 기간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이 아닌 임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사설 봉안당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고인을 정중히 모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기간제 운영이라는 특성상 안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연장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유족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설과는 다른 성격의 책임감이 따릅니다. 정리하자면 공설봉안당은 내 집을 사는 개념의 사설과 달리 기간을 정해 임대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되 기간 관리와 조건의 제약을 감수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설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께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다 아랫단이 아니라서 네네. 지금 네 분 모셔 계신데 제일 위층 이런 거 눈높이 딱 맞는 곳 다 층이라서 다행히 맨 윗단은 어떠셨어요? 보시길 때 뭐 불편하시거나 처음에 그렇게 윗단 걸렸을 때 좀 마음이 좀 어떤데 지금 너는 아니 어떤다? 오히려 맨 아랫단보다 맨 윗단이 저희는 나았어. 어떤 분은 또 맨 아랫단은 뭐 케이크도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좋아하시긴 하는데 맨 윗단도 맨 위에다가 또 놓을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저희는 굉장히 그 모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내년이면 20년 정도. 아, 그럼 20년 정도 모시고 나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랫단을 아랫단을 모시질 않아서 네네네. 그 아랫단에 대한 그런 뭐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은 잘 모르겠는데 아, 네네. 그래도 저희는 아랫단보다는 윗단이 낫지 않을까. 웬만하면 네. 저희가 아랫단에 됐다고 해도 네. 윗단보다는 네.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네네네. 눈높이니까 서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서서 편하기도 저는 하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날짜 네. 보니까 그러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때 최초의 위치가 맨 위나 맨 아래 쪽이어가지고 고르신 거죠? 삼봉환당으로 갔을 때는 맨 아래 맨 아랫단이셨어요? 근데 이제 상조회사에서 네네. 이제 흩어져서 찾아보라고 공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막상 안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단의 위치에 대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고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경우와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따라 위치에 대한 감정적 온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눈높이 단을 선호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만 공설의 특성상 단을 고를 수 없기에 맨 윗단이든 맨 아랫단이든 그 자리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을 다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발인 당일 처음 고인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그 순간 여러
여러 번 함께했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원하지 않는 단에 모시게 됐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유가족분들 적지 않게 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모하러 오신 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단은 고를 수 없는 거였으니까 자주 찾아뵙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보다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어디에 모실지는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상황, 고인의 유지, 그리고 가족 성향을 살펴보신 후 여러 시설을 직접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나 가족이 위독하신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안식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즉 이별을 함께하는 장례 기간 그 자체도 가족의 기억에 오래 담습니다. 잘 준비된 가족은 장례를 마친 뒤 고인을 찾아뵐 때 힘들고 무서웠던 기억이 아닌 편안하게 잘 보내드렸다는 따뜻한 기억을 안고 모십니다. 반면 준비가 부족했던 경우 그 아쉬움과 후회가 추모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내드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1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장례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설문지와 함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장례를 준비하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장례 현장을 직접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을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